최근 주요 청원 중에 눈길이 가는 게 좀 몇 개 있어서 소개드리려고요. 요거는 22년 4월 거의 최근에 종료된 건데 일본 정부가 우길기와 일본해를 홍보하는 우리말 유튜브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와. 모르셨죠?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 우리말이라는 거는 한국어로 한국말이겠지. 홍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 봤는데 지금 제가 소리를 안 들어가지고 그 밑에 자막이 우리말로 다 돼가지고 누구나 이제 한국인이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저 영상의 대상 자체가 한국인이에요. 한국이 뭐라고? 일본인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 아니고 한국인에게 일본 우길기나 뭐 일본의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원래 있어 왔던 거고 다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의 뭐 이런 상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그런 굉장히 유익하고 교육적인 유익하고 교육적인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아, 우리나라 그게- 민족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 자기들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예, 좀- 알리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연히 누가 보셨는데 야 이건 우리말로 막 동영상이 제작돼 있다. 그리고 중요한 외교사인데 이게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대응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우기기가 스포츠 응원에는 사계를 북돋고 승리를 기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의미다. 오랜 문화로서의 네. 우길기. 태양을 상징하는 거라 옛날부터 써왔던 이게 나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당연히 해주거든요. 나쁜 건 아니지. 근데 저거를 언제 썼느냐가 중요한 그리고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상징- 받아들이는 상징과 의미가 상징과 중요한 의미. 건데 이거는요 우리 쇼세님한테 상징에 대한 이 국어 수업부터 배워야 돼요. 아니 그러면 뭐 악마를 상징하는 게 만약 숫자 4가 악마를 상징한다 그러면 4라는 숫자 자체가 뭐 잘못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걸 상징하는 걸 쓰는 게 잘못인 거잖아요. 그 상징에 기본도 안 돼 있는 걸 저기 지금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송목사님 아니 상징이라는 게 의미가 지금 있는 건데 저딴 소리를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콘텐츠 자체는 뭐 잘 만들어진 교수님 같은 콘텐츠입니다. 국어 선생님들이 이 상징의 네. 의미 이제 자체를 좀 해석을 저 해주셔야 내용을 누구 보라고 이제 만들었는지 그 의도가 또 중요한 걸 것이고 정부에서도 이런 거 그냥 방치하지 말고 좀 대응을 해달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네. 좀 올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계속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정부가 그래서 대응을 했나? 어떻게 했나? 이게 나도 궁금해지긴 하네요. 계속 그런 게 네.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지? 근데 이게 20만이 지금 안 됐으니까. 아, 요거는 이제 뭐 네. 2천인가 이렇게밖에. 2천밖에 안 됐어요. 아, 이거 근데 눌러야겠다 이거. 저기 보시면 조회수 들어가서. 보십시오. 근데 끝났어요 이거 청원이. 아이 끝났네. 예. 예. 이 영상의 조회수 보세요. 지금 거의 200만 회 200만을 육박이죠. 봤네. 아, 이거 하하, 일본 분들이 봤는지 참. 모르겠지만 200만 회나 봤잖아요. 네. 그러네. 댓글 남기려고 우리나라 사람이 클릭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게 뭐 어찌됐든지 간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거를 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좋은 퇴근하고 말래도 조회수가 안 되는데 저게 이게 200만 회. 일본 분들이 이렇게 네.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거를 알겠습니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노력하죠 그럼.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의도로 쓰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야? 예, 가슴 만지고 도망간 어디 경찰서에 누구누구 파출소 남경 엄벌해 주세요. 아, 이 경찰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공권력에 속한 분들을 처벌하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답답해서 남기신 거죠. 아니 공권력도 그렇고 지위적으로 높은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엄청 높은 직급이 그랬다 그러면 사실은 막 내가 그냥 억울한 일만 당하고 쉬쉬 덮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많죠. 저 청원인이 파출소 여성분이겠죠? 남성분 아니겠죠? 여성분이고요. 요 네. 원래 이분이 글을 쓰실 때는 음. 저거 실명으로 어디 경찰서 누구라고 쓰신 쓰셨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나중에 요거 이렇게 관리자가 삐처리하셨구나. 이게 별별로 이렇게 음. 바꾸신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아마 감정적으로 격한 내용도 쓰셨을 건데 그렇겠죠. 그것도 이제 조금 순화해서 표현을 여기 관리자가 좀 수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웃긴 게 술 마시고 가슴을 만지고 도망갔다고. 아니 근데 이 여성분이 그냥 시민인가 아니면 그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분이신가 혹시? 경찰서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경찰서 보면 그 안에서 뭔가 왜냐하면 있겠죠. 남경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형사 고발했고 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남경이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하면서 근무를 그냥 하고 있다는 거. 아니 근데 올해 1월 14일부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가 되었음에도 근데 뭐 검찰에서 조사하고 하는 동안 그냥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 다행히 그래도 CCTV 이런 게 있었나 보다. 그게 검찰 그러니까요. 송치가 된 걸로 봐서는. 예. 그게 명확한데 이게 음. 똑바로 저거를 처벌을 안 하고 계속 그냥 근무를 시키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런 게 이런 데서 문제화되고 이슈화돼서 이런 거는 그냥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그 혼자만 답답할 수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좀 공유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예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기 보면 술을 마시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또 이게 감형해주고 막 이런 게 있다고 또 보면. 옛날에 아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는 안 그런가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참. 오히려 술을 먹으면 가중될 그러니까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을 취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완화시켜주는 그런 이런 게 진짜 많았죠. 부분들이 네,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거 되게 저도
저도 처음 듣는 얘기가 신기했는데요. 이 서울대 공원에 태어나고자 하는 침팬지가 광복이랑 관순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얘는 서울대 대공원에서 태어난 거죠. 태어난 거죠. 데리고 와서 그 비순혈 개체라면서 인도네시아로 방출을 한다고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막아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청원하신 분이 서울대 공원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공원인데 거기 동물원도 되게 중요한 동물원이고. 아, 거기 동물원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천에 있지만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제 서울대 공원에서 태어난 침팬지 광복이 관순인데 침팬지가 좀 많아졌나 봐요. 사육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 중에 광복이 관순이는 비순혈 개체니까 유전적으로 보존 가치가 낮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따만 사파리로 보내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따만 사파리라는 데가 예전부터 비윤리적으로 동물원 운영을 좀 제대로 못하고 동물을 학대하고 뭐 이런 걸로 여행 방문을 자제할 곳으로 지금 지적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우리의 광복이와 관순이를 보낼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비순혈 개체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다라고 또 지적하시고 있고요. 세렝게티로 보내주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나라의 가장 중요한 동물원인 만큼 뭐 공간을 확보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셨던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아직까지도 구석구석에서 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야, 그래도 이런 사례들을 청원하시고 이런 이 국민들의 눈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구석구석에 하여튼 보는 눈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간- 것들을 여기 안 올리면 우리 모르는 걸 수도 모르는 있죠. 거죠. 그러니까 네. 직장 내 내부 고발 같은 것도 이런 국민청원이 좀 더 계기가 되는 게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자극이 돼서 심지어 5천만 국가도 이런 거 하지 않냐 이러면서 우리 회사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자가격리 해제 후에 뭐 일주일 동안 진료가 어렵다고 회피하네요. 뭐 이런 내용인데요. 병원에서 피한다. 이게 이제 확진이 되거나 하시면 예. 자가격리를 하시는데 네. 자가격리 중이거나 아니면 자가격리 끝나고 일주일 내거나 아니면 본인이 뭔가 이렇게 몸이 안 좋거나 급한 일이 있어서 뭐 119나 이런 데다가 이제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급하게 이동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119 오시면 환자분이 됐건 뭐 이분이 몸에 열이 체온이 높아요. 그러면 안 태우는 거야 이거를. 검사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확진자 치료 거부, 음성인지가 확인이 안 되면 못 태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치료 거부를 당하시는 거지. 그렇죠. 이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많은 분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급하게 빨리 병원으로 이동해서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야, 그러면 이 지금 화상을 입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지금 뭐 같은 경우는 갈 방법이 없네. 아이가 화상을 입었는데 네. 지금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제가 들은 것도 장애인분이 격리 중에 다치셨는데 네. 그런 치료를 제때 못 받으셔서 되게 곤란하시기도 야, 이거 하고. 큰일이네. 음. 야, 이거 사설 뭐 119라도 뛰어가지고 이거 그러면 해드려야 자기가 되는데. 운전해서 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택시를 부르든지 뭐,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건데. 택시를 부르든지. 네, 택시도 그렇죠. 근데 응급환자 이거는 응급환자니까. 이송이 힘들어요. 택시는. 예, 근데 일단은 응급환자니까. 이송도 이송인데 그거를 받아주는 병원이 또 너무 적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도 화상 전문 병원인데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뭐 일반인들 또 진료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야. 저희 아들은 최근에 그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받았는데 네. 그때도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으니까 네. 검사에서 다 음성이 나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환자도 그러니까. 그렇고 네, 저도 네. 그렇고 다 음성. 근데 그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음성이 아니면 어떡해? 양성이면 알 수도 받는 거야?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문 병원으로 격리돼서 치료를 받겠죠. 야, 근데 이거 진짜 딜레마다. 이거.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절차상의 이제 시간이 근데 이런 또 맞아요. 이 지체된다는 감염병 기간에 골든 타임을 놓치기도 해요. 이걸 바이러스를 신경 안 쓸 수는 없을 거라고. 감염병-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대책이 있어야 돼요. 감염병 또 네. 대책에서 볼 때는 또 네. 무작정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 이제 한 건 한 건 누적되면 사실은 네.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 이제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 점점 코로나 이제 국면에서 좀 벗어난다고 봤을 때 약간 네.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요거는 뭐 앞으로도 언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그래도 좀 이번에 있는 것 우리가 같습니다. 홍역을 한 2년간 엄청 치르면서 방역 당국이 방역을 잘 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네네. 이번 2년 정도 기간을 거치면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는 뭐 이런 코로나라든가 이런 감염병이 있어도 전혀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랬으면 좋겠네요. 보완을 좀 하고 사실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합의를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요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건 약간 정치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아, 시민의 입장에서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사퇴하는 걸 국법으로 막아달라 이런 청원이 아 저도 이건 있는데 동의. 이거랑 뭐 중간에 갑자기 합당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저 특히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돌아다니면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뽑히기 전에는 뭐 별 얘기 다 하고 하는데 당선되고 나면은 이제 코빼기도 안 보이고 멋대로 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도 이거 마찬가지죠. 문제 많습니다. 이거 국회의원들이 중간에 사퇴하고 이런 거 문제 많습니다. 뭐 임기 4년이면 4년 이렇게 뭐 5년이면 5년 뭐 하여튼 몇 년이 됐건 정확하게 그동안 안에 뭐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청사진을 쫙 펼쳐놨는데 뭐 한 1년이 있다가 뭐 다른 거 한다고 사퇴하고 나가서 또 딴 데 가버리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국회의원 사퇴하고 뭐 지사에 나간다거나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뽑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정말 할 얘기가 많은 부분이긴 정치 쪽에 좀 한데. 하시려고. 좀 얘기하시죠. 아니, 정치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그냥 직무 설계 측면에서. 정치의 문제는 아닌가.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선님 다니시는 학원에서 만약에 소선님 그만둬서 대체 국어 강사를 뽑겠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같은 걸 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포지션에는 직무가 존재하고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기업도 평가란 걸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직무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직무 개념이 없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무총리를 뽑는다. 그럼 국무총리는 어떤 성과를 내는 직무인가? 그러면 그 직무를 잘하려면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되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구멍가게 같은 조그마한 회사에서도 직무를 보고 사람을 뽑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가 엄청난 직무라고. 근데 어떤 사람 뽑아요? 그 직무 역량을 안 봐. 어디에서도 안 봐요. 어디에서도 안 보고 평가 뉴스에서도 국무총리의 직무 역량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합하고 이런 보도는 하나도 없고요. 이 사람이 뭐 유명하다.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문회 때 말을 잘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도지사가 다 있지만 엄연히 다른 직무입니다. 맞아요. 이게. 국회의원과 완전히 다른 전혀 직무예요. 일이지. 그러니까 그 직무의 사람을 뽑는 건데 직무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누가 더 유명한가로 그냥 뽑을 뿐이에요. 인기 투표. 이거 완전히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이 정치인의 직무 개념, 국가 정부 조직의 직무 개념을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지금 사실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어떤 직무를 하는 사람이냐, 국회의원은 어떤 직무를 하는 사람이냐. 이거 완전히 우리 회사에서 어디 부서 회계팀 부서 과장이 그만둬가지고 새로 사람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한가? 누가 저기 뭐야 음주운전 안 한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앉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네요. 가라앉히시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아주 차분한 홍 박사였습니다. 여지껏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니까 직무 개념이 전혀 그러네요. 없어요. 아무래도 국민들은 선거에 나온 사람 중에 뽑는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나오냐보다는 누가 나왔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할 사람이면은 예를 들어 시나 도지사로서 얼마나 뭐 잘했느냐 그 사람 잠깐만요. 직무가 예. 있느냐를 보고 하면 되는데 예. 무슨 뭐 연예인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것만 얘기하고 이게 그 얘기가 아까 알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이니까 알겠습니다. 좀 뭔가 좀, 그만하겠습니다. 예, 예. 또 불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삭히시고 다음 보시죠. 나 이거 할 얘기 많아.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예. 배달 어플의 악의적 댓글 방지용 쌍방향 별점제 실명제를 희망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요즘에 얘기가 많죠. 배달 어플 이제 리뷰를 이제 일부러 악의적으로 쓰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래서 좀 억울한 분들도 많고 심지어는 그래서 뭐 댓글에 답도 안 하고 막 그러는 주인분들도 계시더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게 궁금한 이야기 Y에서만 어떤 네네. 여자였냐면 계속 그 동네의 모든 맛집에 1점만 주고 가격을 안 치러요. 그리고 바꿔가면서 시켜가지고 그리고 모든 음식을 다 먹어. 완전 블랙 컨슈머. 근데 뭐라고 써놨냐면 너무 짰어요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환불을 요구하면 음식을 그대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 근데 그분이 항상 별점을 1점을 주니까 모든 가게가 그분 한 사람 때문에 다 그 고통을 당해보고 다 낮아지는 그러네요. 다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되게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 맞아. 그 여자분을 인터뷰했는데 이유가 뭐냐니까 나한텐 짰다. 야 이거 뭐라고 하기가 힘드네. 본인이 짰다는데. 개인의 식성이니까. 하하. 근데 참 이거 왜 난감하다. 그분이 주는 네. 별점은 다 1점이냐고. 그리고 왜 환불을 요구하면서 음식은 다 먹냐고. 예. 그렇죠. 아니 먹어봐야 짠 줄 아니까. 다 먹을 것까지는 없잖아. 아니 다 먹어봐야 짠 줄 아나 보죠. 그 끝맛이 짠 음식이 있어요. 끝맛이. 예. 이분의 수 기준은 있습니다. 다 먹었을 때 느낌이 네. 짰느냐가 기준이었나 보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참 좀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상식 이하의 예. 분들이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이것도 제도를 되게 악용하는 맞아, 악용하는 방법이죠. 거죠. 굉장히 나쁜 방식인데 이거를 저희도 이제 민원을 늘 받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배달 어플 쪽에서는 그냥 고객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그런데 이건 다 가게의 손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어플 쪽에서 뭐 해주지 않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어플을 사용하는 다른 분들한테도 사실은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여러분들 예. 정말 고생 그래서 많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분들이 다 스트레스 받으면 사실 서비스의 질은 또 더 떨어지니까 전체가 그렇죠. 다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동네에서 밥 사 먹으면서 무슨 뭐 신라 호텔 갔어요? 신라 호텔에서 자동차 300몇 대 빌려가지고 뭐 취임식 합니까? 뭐 그렇게 좋은 서비스를 기대해요? 갑자기 왜 신라 호텔이 신라 호텔 얘기 아니 뭐 동네에서 뭐 설렁탕 사 먹으면 되지. 거기다가 뭐 신라 호텔 그 서비스를 근데 기대하는 게 그런 이게. 말씀은 안 됩니다. 네. 그거 위험한 얘기고요. 네. 이제 설렁탕 하나 한 그릇 먹더라도 정성껏 맛있게 먹으면 좋은 거죠. 정성 맛있게 먹으면 좋은데 왜 그런 서비스를 안 해주냐고 식당 주인을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방당청원으로 넘어갔는데요. 참여 인원 6명. 어떻습니까? 이거 어때요? 예. 청원 진행 중 변기 좀 뚫어주세요. 아니 예. 도대체 이걸 누구한테 뚫어달라는 건지 나는 이게 너무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전 이걸 통해 추리한 게 있어요. 참여 인원이 6명이잖아요. 저 집 식구가 6명이에요. 근데 화장실이 한 개인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뚫어져. 어.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기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보시면 앞에 청원인이 네이버 점점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실명 인증을 네이버로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뭐 어쨌거나 저기 보시면 2018년도잖아요. 이거? 창기 시작했을 아, 때 시작했을 장난친다고 때. 했는데 오, 그냥 이게 장난친다고. 장난친다고 보다는 그냥 모르고 뭐 있다고 하니까 그냥 막 한번 해본 거겠죠, 뭐. 했고 이제 이게 부담권 더 황당한데요. 오늘 사올 것. 한 명. 웃겨가지고 파 파 돼지고기. 돼지고기. 그러니까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을 무슨 자기 메모지? 이제 메모장으로 활용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사올 근데 것에서 파 마지막 돼지고기 기죠. 뭐 치약 사야 세제 될 게 좀 그렇다. 라면 스파게티 린스 로션 콘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저는 아니 뭐 그게 돈돌이 썼잖아요. 제가 쓴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약간 그냥 좀 장난스럽게 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쓴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사실은. 국민청원. 나 이거 왜냐면- 되게 그 마케팅적인 화면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거 이제 그 청원에 온라인 저기, 예. 오늘 사올 다음 것도 그러네. 한번 볼까요? 되게 광고적. 테이크 통기타 판매합니다. 초반에 이게 당근으로 당근으로 가셔야 당근이엔 당근. 그때 당근마켓이 없을 때인데 아마 당근마켓처럼 이렇게 야 이거 이렇게 기발하네요. 요거. 그리고 청원에다가 2년 전에 구매했고 하자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설명까지 써놓으셨죠. 상태 A급 통기타 판매합니다. 이거 더 웃기네. 네. 이게 나 진짜 황당해. 귀여워. 마이쮸가 너무 단단해서 근데 물렁하게 12명이 바꿔달라고. 마이쮸 먹다가 앞니가 부러졌다고 올린 거야. 근데 마이쮸가 이거요. 차가운 데 있다가 맞아. 갑자기 먹으면 이럴 수 맞아. 있어요. 맞아요. 예. 나도 동의해. 천천히 이제 좀 녹여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치과 치료비 그럴 수는 20만 원. 있죠. 근데 이거를 뜯어놨다. 아마 뭐 학교에 같은 반 친구들이 했거나 뭐 그러잖아요. 12명이나 참여가 됐죠. 이거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제 친구. 내 친구 누구누구를 카톡방에서 안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카톡방에서 자꾸 나가나 보네. 네. 보세요. 청원교 부탁드립니다. 사랑해 누구야 이렇게. 너 왜 뭐 나가니? 사랑해 이런 뭐 뜻인 거. 민서야 윤서야.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친구. 되는 우정에 대한. 근데 카테고리 보세요. 반려동물이에요. 카테고리가. 카테고리가 아니 카테고리 반려동물 이거는 저거 아닙니까? 그루밍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혹시? 그냥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별 사용법을 잘 모르고 대충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닐까. 아. 반려동물이 체크돼 있는 걸 카테고리를 바꿔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멋있다. 도스토옙스키를 부활시켜서 이거 어떻게 부활시키는 이런 거는 저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왜 홍 박사님이 생사 여탈권은 생사 여탈권을. 주술 의식 같은 거는. 예. 아, 이런 이제 어이없는 것들이 초반에 다 예. 보면은 2018년도로 다 있죠. 2018 참여 인원이 0명인 것도 있네요. 본인이 동의 못 하나 이건 보다. 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1명이 왜 게시판만 없는지 올리는 거지. 올리기만 하면 자동 1명은 아닌가요? 아닌 것 같아요. 한 거기 명이 해줘야 동의라도 되는 그럼 얻어야 거죠. 아까 되는 다른 거에 한 명 누군가 동의를 눌렀다는 그거는 한 얘기죠. 거죠. 네, 그건 한 그거지. 거죠. 요거 보니까 동의가 0명입니다. 도스토옙스키를 부활시켰어요. 이것도 트와이스를 없애주세요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트와이스 걸그룹. 대세 네. 걸그룹이 아니라 이젠 걸그룹 끝이야. 뭐 말이야 이거. 트와이스를 싫어하시는 안티. 겁니다. 안티인가 봐. 그걸 여기다가 올린 이유도 진짜 2018년도에는 그냥 아무거나 막 그냥 올렸다. 아 이것도 재밌네요. 다음. 이거는 제가 왜 넣냐면요. 제가 한국의 프리메이션 할 때 소개시켜드렸던 청원. 맞아요. 정원 종료. 안녕하십니까 프리메이슨 한국 지부의 임원입니다. 이렇게 올라와 유일하게 있습니다. 임원이라고 밝힌 분이 한 분 계시다. 네. 이거. 내용 보면 대한민국이 부패 상태 빠져 있고 인민재판 물량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은이는 없습니다. 저기 이게 정의의 오타 같아요. 정의. 네. 김정은을 얘기하는 건지 그렇죠. 하여튼 그건 없다고 아닌 것 하고 고로 북한하고 적화통일 시킬 테니 앞으로
앞으로 2년만 기다려주세요. 2년이 훨씬 지났죠 지금. 그렇죠. 108인의 프리메이션 한국 지부 대표가 글을 쓰답니다. 이게 바로 이어지는. 네. 그래서 이제 일루미나티가 또 없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있어요. 일루미나티입니다도 사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일루미나티라는 글도 여러 개 있어요. 아. 근데 요거는 이제 일루미나티를 좀 없애달라고. 근데 일루미나티의 중요 요직자들이 셀프 커밍아웃 하는 법은 잘 없을 것 근데 같은데. 이분이 이제 일루미나티가 자기 신변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고. 이 사람은 좀 심각한데요. 나가 위험한데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이 지금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일루미나티 없애달라고 했는데 대통령님은 관련 없냐 그러면서 일루미나티 반대 집회를 허락해달래요. 지금 자기가 위협받아서 위험한데 반대 집회를 하겠대.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상황이. 이제 마지막 장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년 정도의 내용을 끝내고 아마도 방송된 시점쯤에 거의 아마 마무리되고 이제 국민청원 공간이 닫혀지고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뭐 다른 아쉽다.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4월 28일자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요 마지막 답변을 제가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국민청원 제도 때문에 뭐 국민 소통 지수나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높아졌고 뭐 상도 받았고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어떻게 전 문장 제가 상대모사로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 권한 바뀐 청원, 해결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그거는 최홍만이 최홍만 씨잖아요. 아니 잇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거. 알겠습니다.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청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 되게 많아요. 다 올렸는데 왜 그 선택적으로 자기들 유리한 거는 그렇죠. 받아서 하고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냐 그런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할 수는 없죠. 뭐 해결할 수 없는 이게 이해가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거를 한쪽 편 일정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정부가 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뭐 나 억울하다고 호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에는 되게 저도 좀 공감이 갔고 의미가 있고 아마 각 부처에서 뭔가를 메시지를 강조하면 부처는 또 그 관련된 일들을 하게 돼 있는 법이니까 아마 정부 그렇죠. 유사기관에서 공기업에서 일하시니까 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근데 나만 불편한가 해서 국민청원을 쭉 다뤄주셨는데 네네. 이 어떤 게 제일 불편해서 다뤄주신 건지.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그냥 자기 얘기를 하고 그게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그렇죠. 불편했는데 불편해서 국민청원. 그래서 우리 국민의 뜻을 나의 불편함과 이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었다. 한 5년 정도의 이런 공간을 활용을 했었고 이 공간은 어쨌거나 아마도 닫힐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새 정부에서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네. 뭐 유사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 소통과 뭐 정의를 많이 강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으실 텐데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도 또 국민들이 잘 내 뜻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잘 있고 또 제도적으로도 좀 많이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 제가 좀 참고한 거는 일단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내용을 제일 많이 봤고요. 그 국민청원 역사는 네이버 블로그에 BHC 연구소 사이티처님이 또 정리를 해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걸 좀 많이 참고를 했고요. 황당국민청원은 지금은 사실 황당국민청원을 똑같은 걸 해도 나오지도 않고 찾기가 힘들어요. 초창기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글들 중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익스프레임 폴라리스님의 글을 좀 참고했습니다. 황당국민청원이 최근에는 찾기 자체가 힘들다는 것 자체가 저게 잘 정착되어 있다는 성숙해졌다. 것을 반증하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